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손에 땀이 나시나요? 어지러우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검사 정상인데 왜 어지럽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갈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데 잠깐씩 어지러움이 생겨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왜 어지러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로서 삼성서울병원을 거쳐서 현재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여러 진료, 주로 두통 어지럼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회전문을 지나갈 때 순간 어지럽거나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면 속이 메스꺼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 이런 느낌 누구나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전혀 어지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 옆이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땅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 있을 때랑 옆에 낭떠러지에 있을 때랑 그 느낌이 무지 다를 겁니다. 옆에 낭떠러지라고 하면 바로 어지럼증이 느끼게 되겠죠. 이럴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이상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는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지러움의 진화적인 의미, 왜 우리 조상들은 어지러움이라는 불편한 감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감각은 어떤 의미일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종류의 조상이 있었을 겁니다. A 조상은 흔들리네? 그래도 하던 일 마저 해야지. B 조상은 으악 어지러워,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다. 누가 결국에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B 조상이겠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사람이요. 어지러움을 느끼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고 그 유전자가 현재까지 후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재 뇌는 원시대 때 거의 대부분 진화했는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뇌의 반응은 원시시대 때와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피해라 라고 보내는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인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러운 이유는 위험하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평형 감각은 무려 5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대전환기의 필수적인 능력이었던 거죠. 어지러움은 3단계 경고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감지. 우리 귀 속에는 정교한 센서가 있습니다. 방구리관은 회전을 감지하고 이석기관은 직선 움직임, 수직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각,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입니다. 이 3가지 감각 신호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 이렇게 올라온 신호는 뇌에서 통합이 돼서 위험도를 계산합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안전한가?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0.01초 만에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재미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셉션 보셨나요? 여기 영화에서는 아주 깊은 꿈속에 우리 주인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꿈속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킥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 의자로 뒤로 젖혀드리면서 깊은 잠에서 깨우죠. 그 외에도 차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왜 하필 추락일까요? 우리 평형 감각이 워낙 예민하고 정교한 기관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빛을 쬐거나 옆에서 큰 소리를 들려줘도 될 텐데 이 영화에서는 넘어뜨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죠.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이라는 뜻이죠. 평형감각의 교란이 일으키는 반응은 즉각적인 각성을 유발해서 0.1초 내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전투, 도피 반응이 일어나고 전신 근육이 긴장해서 충격에 대비하며 의식이 명료해져서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도 가장 확실한 각성 방법은 자세 변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다가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화들짝 깬 경험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비상탈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즉 지금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뇌가 판단하는 것이죠. 다음 주제는 왜 어지러울 때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 구토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도 어지럼인데 울렁거려서 더 힘들다라고 진료실에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조상이 이상한 버섯을 먹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판단이 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구토입니다. 1977년 트레이스만 교수가 이를 독성물질 탐지 가설로 설명했습니다. 뇌는 즉시 판단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독을 먹었나? 그 다음 반응은 빨리 뱉어내. 구토 반사는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연쇄 반응입니다. 어지러움을 감지하면 평형감각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독소의 가능성이라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구토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위장 비우기를 시작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체온 조절까지 합니다. 때로는 설사가 나오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높은 것도 아니고 독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어지러울까요? 얼마 전에 뵀었던 30대 직장인 분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발표 전에 어지럼증,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어지럼증, 상사와 면담할 때 어지럼증, 이것도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뇌는 아직도 10만 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위협의 형태가 바뀌었죠. 원시대 때 위협은 무서운 동물, 절벽, 독이었습니다. 현대사회 위협은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인 압박 등등이죠. 뇌는 이런 심리적 위험도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뇌 혈류가 변화하고 어지럼이 발생합니다. 도망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 뇌가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한 번은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뇌가 쉬거나 이 상황을 피하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꼭 스트레스가 아니어도 이런 종류의 어지러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많이 보는 것은 다른 어지럼, 대표적으로 이석증의 후유 어지럼증 증상입니다. 어지럼이 자꾸 생기다 보니 어지럼 감각이 예민해져서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어지럼 경고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어지럼증은 민감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어지럼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어지럽지 않기도 합니다. 똑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도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림에서 보듯 인계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괜찮은데 민감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런 종류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인한 어지럼, 다른 말로 생리적 어지럼이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 병적인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진화적 경고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도 있는 거죠. 이석증은 귀 속 평형 센서인 이석이 잘못된 위치로 들어가서 생깁니다. 아침에 고개를 돌릴 때 빙글빙글 도는데 보통 1분 이내로 어지럼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전전 편두통은 편두통이 평형 중추를 자극해서 생깁니다. 두통과 함께 수시간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특징이죠. 뇌질환은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으로 평형 중추가 손상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가 동반되면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질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지러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상적인 어지러움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높은 곳에서 어지럽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지럽다. 위험 감지 시스템이 예민하게 잘 반응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은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생존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본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정하기. 아, 내 몸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둘째, 적절히 대응하기. 높은 곳이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스트레스면 잠시 휴식하고 과로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셋째, 불필요한 걱정하지 않기. 정상적인 어지럼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걱정하면 오히려 불안과 어지럼의 악순환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 어지럼은 5억 년 이상 전부터 있었던 생존 장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고 구토는 독소 제거를 위한 연쇄 반응입니다. 현대의 스트레스로 우리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되고 대부분의 어지럼은 정상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지럼이 느껴질 때 내 몸이 고장났나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지금 잠시 쉬어갈 때인가 보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어지럼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